요즘이고 과거고 할 거 없이 상위 30%의 남성, 여성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30%로 갈 수 있고 누가 70%로 가는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사서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인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라카와 가즈히사라는 저자가 쓴 솔로 사회가 온다 라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연애, 출산 이러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기조로 들어서고 있죠. 다른 점은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런 풍조가 늘어났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도 일본의 모습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본인 저자가 쓴 결혼과 연애, 출산에 대한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통계와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인사이트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인사이트를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일부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저자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집단이라던가 표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보다 약간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남자의 이혼과 자살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로 상관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올 수가 있고요.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하는 확률이 명확할수록 1에 가깝게 나오고 A는 증가할수록 B가 감소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넘었을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의 이혼과 자살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봤을 때 0.92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0.49가 나왔고요. 0.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이혼과 자살은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매우 높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랑과 돈 어떤 것이 중요한지 기혼 남성, 여성, 미혼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았는데 솔로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돈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기혼 남성보다 오히려 솔로 남성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에 있어서는 기혼 여성분들이 좀 더 삶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보다는 돈에 포커싱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기혼 남성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솔로 남성들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게 된 인사이트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볼 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뇌 활성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시각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성격, 시각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부분에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남자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좀 더 호감을 갖는 것 같고 여자는 이 남자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고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했었던 조신한 여성이 바람둥이 남성을 걸러내는 방법 뭐 그런 쪽에 나왔던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좀 재밌었던 내용은 싱글과 커플이 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는 비교적 자기를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호는 거꾸로 유능하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능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낮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행복감은 싱글의 2배 정도로 높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행복한지 아니면 실제로 유능한지랑은 별개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싱글들은 좀 더 유능하지만 불행하고 커플들은 좀 더 무능하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기혼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유 그 축이 뭔지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연애가 잘 되고 있으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자는 일이 잘 되고 있어야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연애를 많이 했냐를 가지고 결혼 시장에서의 약자, 중간자, 강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자 자의적으로.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자는 약자끼리, 중간자는 중간자끼리, 강자는 강자끼리 결혼하는 동지론의 개념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게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연애 강자 여성이 속한 가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요. 연애 약자 여성이 속한 가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자의 외모와 남자의 경제력의 등가 교환 정도로 이 책의 저자는 결과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뭐 2대 8의 법칙, 상위 20%가 하위 80%를 끌어간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데, 연애 시장에 있어서도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같은 건데, 요즘이고 과거고 할 거 없이 상위 30%의 남성 여성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30%로 갈 수 있고 누가 70%로 가는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극성입니다. 상위 30%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인이 없어도 구애를 하는 사람들이 30%나 되고, 그 상위 30%가 대다수의 이성을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성애와 부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들은 모성애가 엄마한테만 있기 때문에 모성애고 부성애는 아빠한테만 있기 때문에 부성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뭔가 따뜻하고 케어를 잘하는 성격을 모성애라고 하고, 좀 엄하고 강단이 있는 거를 부성애라고 하는 건데, 남자 중에서도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자 중에서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 모성애와 부성애를 갖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부성애를 가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여성의 경우가 모성애를 가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는요, 부자랑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과 어떻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자가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연봉이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액 연봉자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연봉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니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성과 성장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경제적 풍요가 대다수의 불행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모든 불행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 버는 남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키워야 한다 라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애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매칭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매칭 앱은 연애 약자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연애 강자를 위한 앱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약자들이 뭐 유료 결제를 하고 뭐 만나는데 실패하고 악플을 남기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결제하지 말라고 하고요. 연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했을 때 연애를 자주 할 확률이 높고, 연애를 자주 못한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면은 이유가 어찌됐든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연애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좀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인 저자가 쓴 솔로 사회가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았고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통계들, 자극적이고 재밌던 통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들이 일본 정부나 공식적인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저자가 통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내용들까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께서도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셔서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